오늘은 조금 새로운 영상이죠. 일단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제가 2016년부터 딱 한 명의 연인과만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어요. 원래 20대 안에 식을 올리고 결혼을 하는 게 원래 로망이었어요. 그런데 제가 올해부터 지인들의 결혼식을 가기 시작했단 말이죠. 너무 행복하고 너무 뭉클하고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어떤 결혼식이 진짜 좋은 결혼식일까 고민하는 지점이 됐고, 나는 내 지인들을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진지하게 들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알아보니까 또 결혼식은 1년 6개월을 잡고 하는 게 좋대요. 그러면 저는 좀 미리 이제는 알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야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제가 금전적인 준비도 해놓고 하니까. 저는 제 지인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시간 내서 와주는 거 좋은 데서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호텔 예식을 알아봤어요. 그런데 호텔 예식이 가격이 상당하더라고요. 그리고 좀 더 깊이 알아보니까 그거 말고도 되게 자잘자잘하게 여러 개가 준비되어야 하는 걸 보면서 아, 이거는 좀 아니다, 안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. 그래서 결혼을 포기한다곤 했지만 정확하게는 대한민국의 이런 전통적인 결혼식 문화를 포기하겠다라는 말인데요. 네, 저는 결혼식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. 당연히 저도 여잔데 웨딩드레스 입고 막 예쁘게 뭐 축하받고 환호받고 하는 거 너무 좋죠. 근데 앞으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것들이 그걸 다 상쇄시킬 만큼 싫었어요. 제가 저의 이런 선택을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처럼 결혼 준비 과정을 알아보다가 이거 난감한데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결혼식을 안 올린다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범법행위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. 저랑 비슷한 환경에 계신 분들은 결혼식이 필수의 영역이 아니라 좀 선택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괜찮다, 환경이 된다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진행을 해라 라고 좀 용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. 아니, 평균님 부모님 설득이 됐나요? 양가 부모님이 다 허락을 해주셨나요? 라고 하면은 네, 저는 허락을 받았습니다.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게 가을 좀 전쯤이었어요. 그래서 추석 때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의사를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오히려 되게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조금 놀랐는데 어떤 생각이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.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랑도 공유를 해보는 자리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보세요. 처음에 내가 엄마한테 결혼식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어땠어? 엄마는 해도 그냥 우리 아이들이 그냥 조촐하게 스몰 웨딩 같은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. 그냥 식장에서 하는 거 말고 다 똑같잖아. 말했을 때 놀래거나 뭐 그러진 않았지. 원래 부모님들은 그 축의금 잔치라고 해서 축의금을 자녀 결혼식에서 회수하려고 하잖아. 그동안 냈던 축의금이 아깝진 않았어? 외부인은 자기 밥값 내는 정도야. 엄마가 생각했던 거는 그냥 가까운 가족만 그 식사 자리를 가지면 되고, 그래서 별로 그런 생각은 안 했어. 저희 부모님은 원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항상 저의 뜻을 그래 너 하고 싶으면 해 이렇게 해주셨던 분이어서 사실 엄청 큰 반발이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, 원래도. 근데 이제 남자친구 쪽 부모님이 어떠실지 모르니까 좀 보수적이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너무 결혼식 비용이 아깝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냥 가족들 모여서 좋은데 호텔 이런 데서 식사를 하면 했지 굳이 결혼식이 그렇게 돈이 남아도는 게 아닌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솔직히 저는 너무 감사했고 그래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허락을 해주셨다는 부분에서 좀 감동이었습니다. 결혼식을 포기해야겠다고 느꼈던 결정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저의 재정 상태를 보고 느낀 거였어요. 우선 제가 서울에 진짜 뭐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돈이 많았다면 저는 결혼식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. 당연히 했죠. 근데 결혼을 하려고 보면 여러분 집, 신혼여행, 그리고 결혼식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목돈이 들어가잖아요. 근데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최상급으로 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. 대부분 부자가 아닌 이상 그렇지 않을까요?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이제 현실과 타협을 들어가야 했었어요, 저는. 그래서 두 번째가 일단 홀 문제라고 보면 돼요. 저는 지인이 진짜 별로 없는 편이에요. 왜 막 나 인싸다 이런 사람들은 초대할 사람이 이미 너무 많잖아요. 근데 저는 내가 결혼식을 연다, 몇 명이나 올까 했을 때 그냥 떠오르는 인물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인물인 거예요. 아니 그럼 뿅구이님 스몰 웨딩으로 좋은 거 대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당연히 저도 그래서 스몰 웨딩을 먼저 알아봤죠. 근데 비용이 똑같아요. 스몰 웨딩이 말만 스몰 웨딩이지 비용이 스몰 웨딩이 아니라니까요. 스몰 웨딩마저도 최소 보증 인원이
있는데 저는 그 최소 보증 인원도 맞추기가 어려웠어요. 남자친구도 되게 조용히 그냥 저랑만 만나고 아니면 일하고 다 이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저희 둘 다 지인이 많지 않거든요. 물론 맞추려면 맞출 수 있어요. 어떻게? 부모님 뭐 지인이면 부모님 뭐 직장 동료면 오시려면 오실 수가 있겠죠. 그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 20%만 저의 정말 소중한 지인이고 한 80%는 그렇게 저랑 애매한 사이이거나 아니면 저랑 아예 관련이 없는 지인들이 왔었어야 됐던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. 이게 홀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은 한 20%밖에 안 온다는 부분이 싫었어요. 그래서 세 번째가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그런 키 멘트를 바탕으로 지출해야 되는 수많은 비용들이 너무 아까웠어요. 자,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항목들이 나왔잖아요. 뭐 웨딩 슈즈 있고 뭐 웨딩 밴드라고 하나요? 커플링 뭐 이런 거 있고 그렇게 지출해야 하는 항목들이 여행만큼 나에게 큰 즐거움과 여운을 주는가? 집만큼 나한테 오래도록 가치를 하는가?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아, 이렇게 식에 들어갈 이 돈으로 이거 조금 빼서 집에다가 투자하고 이거 조금 빼서 신혼여행에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더 되지 않을까?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너무 소중한 내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. 저는 일주일에 하루도 온전히 풀로 쉬었다라고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스케줄에 시달리면서 살아요. 그런데 현대인들은 또 보통 그렇잖아요. 뭐 저만 유세인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쪼개서 또 결혼식에 가야 되는 그 시간.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진짜 가까운 사람의 결혼식은 너무 좋아요. 너무 저도 갔는데 뭉클하고 막 제가 막 다 눈물 흘릴 뻔했다니까요. 너무 예쁘고 보는 날 막 기분 좋고 막 소중한 사람들 결혼식장에서 만나니까 오히려 좋고 그런데 애매한 사람 결혼식에 초대가 되는 경우들 근데 나는 그때 또 바빠 이러면 조금 애매해지는 거죠. 이 애매한 사람도 용기를 내서 나한테 줬을 텐데 아 근데 나도 내 결혼식을 생각하면 가야 되고 약간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.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식에 저의 정말 찐 소중한 지인들만 오는 자리이면 되는데 진짜 애매한 사람이 한 80% 오는 결혼식이다.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애매한 사람 결혼식에 바쁜 시간 쪼개가면서 가고 싶지 않거든요. 내 시간도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하게 생각해줘야 되지 않을까?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싫은 거 다른 사람도 싫겠지. 그러면 애매한 사람을 내 결혼식에 초대해서 막 서로 좀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걸 피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결혼식 예절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. 결혼하기 전에 뭐 해요? 청첩장 모임하죠? 그럼 내가 밥을 다 일일이 사면서 이미 그 개별 그룹 다 다녀야 돼요. 이제 밥 먹으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하나하나 다 문자를 돌려야 되잖아요. 근데 저는 또 이왕 할 거면 좀 제대로 하자 주의라서 이런 거를 다 무조건 지켜야만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에요. 근데 제가 그거를 다 하나하나씩 하고 있을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결혼식 끝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문자까지 다 돌린다?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가까운 사람들 그 진짜 좋은 식당에 불러서 같이 그냥 이야기하면서 나 결혼하게 됐다 뭐 소개해줄게 이렇게 해서 식사만 딱 하고 마치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. 우리가 결혼식 장에서도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저는 청첩장 모임에서도 밥을 먹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에 정말 좋은 음식 대접하면서 이렇게 소중한 지인들 시간도 귀하게 쓰고 싶었어요. 그 다음에 5번째는 준비 시간입니다.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너무 많이 잡아먹어야 되고 너무 많이 알아봐야 돼요. 저의 성격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. 저는 뭐 하나 하려면 제대로 해야 직성이 풀려요. 그래서 막 플래너를 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도 좋죠. 근데 플래너가 다 정해주기보다는 플래너가 후보를 주면은 뭐 그 후보를 다 일일이 엄청 열심히 검색을 해서 식장도 신중하게 고르고 식대도 신중하게 고르고 내가 드레스를 입어야 되면 그 드레스도 신중하게 고르고 할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골라야 되는 항목이 일단 너무 많고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. 그 뒤에 막 뭐 띄우잖아요. 뭐 사진을 띄우는 경우도 있고 결혼 영상을 띄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내 손님이 오면 난 무조건 잘해야 돼. 내가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돼. 이런 성격인지라 그렇게 할 경우 내가 결혼 준비를 하면은 나의 소중한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딱 한 번뿐인 거잖아요. 한 번. 그래서 저 하루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나? 이 젊은 나이에? 나는 결혼을 하면서 이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는 거에 안정감이 느껴져서 좋은 거지 내가 과연 결혼식을 꼭 올리고 싶은 사람이
필요일까? 하는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결혼식을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. 제가 처음으로 결심을 했고 이거를 먼저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친구도 처음에는 아니야 그래도 결혼식은 해야지 했다가 제가 계속 설득을 하니까 안 하는 걸로 마음이 바뀌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들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너무 잘 돼서 딱히 결혼식은 올리지 않을 것 같아요. 뭐 지금 당장 그렇다고 뭐 결혼 준비를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결혼식은 확실히 올리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었어요. 물론 또 환경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부모님들이 뭐 결사 반대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 저희처럼 요즘 부모님들도 세대가 바뀌고 그만큼 다양한 개성을 또 가지신 부모님들이 많아졌잖아요. 그래서 진짜 설득을 하면 설득이 되는 부모님들도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았고요. 한정된 자원 안에서 집, 신혼여행, 결혼식 이 세 가지로 금액을 분산시켜야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결혼식을 제외한 나머지 2개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웨딩 절차를 전부 다 포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사진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젊은 날에 드레스 입고 찍은 사진, 하얀색 드레스 꼭 그 웨딩 드레스가 아니더라도 그냥 결혼 느낌이 나는 그런 사진 정도 스튜디오나 아니면 스냅 사진 정도로 찍어서 남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젊은 날에 저의 이 기록들은 제 영상으로 또 맨날 담고 있지 않습니까, 여러분? 그래서 네, 그 정도 사진만 남겨도 충분하겠다. 그리고 뭐 결혼식 영상 없는 거 그냥 우리들끼리 추억 비디오 많이 만들면 되지 하는 생각이고요. 저는 실제로 그렇게 아낀 돈으로 신혼여행에도 쓰지만 신혼여행 가기 한 1년 전쯤에 좀 더 좋은 여행지로도 한 번 더 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. 그렇게 하면은 제가 조금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우리 다 행복하게 살자고 이런저런 선택들 많이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꼭 세상이 정해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나와 함께할 연인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의 선택들을 해나가면서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이번 영상은 이렇게 좀 짧게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. 당장은 아니겠지만 또 앞으로 결혼 관련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들 또 구독해주시고 많은 영상 기대해주시면서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